최상천의 사람나라 20강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 박정희 전쟁 7번째 대한민국을 죽여라 입니다. 우리 박정희가 대한민국을 아주 살려놓은 사람처럼 많이 착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대한민국을 완벽하게 죽여놓은 사람이 박정희입니다. 그러면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완벽하게 죽여놓은 사람 누구냐? 김일성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국가를 뭐로 만들었습니까? 자기의 사유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김일성과 박정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공적 1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두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고 최고의 공로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린 전부 거꾸로 알고 있습니다. 점도덕을 보고는 죽여라 하면서, 그죠? 잡아라 하면서 나라 도둑놈에 대해서는 오히려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잡아먹었냐? 이걸 정말 알아야 돼요. 김일성은 주체사상 가지고 인민공화국을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인격 주체인 사람을 뭐로 바꿔놔버리죠? 수령교 신도로 바꿔놔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수령 로봇으로 바꿔놔버렸죠.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죽였을까? 5.16 때 들고 나온 캐치 프레이즈 1번, 그게 뭡니까? 반공국시죠, 그죠? 그게 대한민국 죽이는 흉기입니다. 그래서 박정희는 반공국시로 대한민국을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냐? 대체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4가지 단계라고 해도 좋고 방법이라고 해도 좋은데, 첫째는 초국가기관을 만들어요. 초국가기관. 그 국가기관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위에 올려놔버려요. 그럼 대한민국은 뭡니까? 초국가기관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죠? 초국가기관의 하부기관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 초국가기관 위에 박정희가 올라타기만 하면 대한민국 누구 거? 박정희 게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죠? 그 초국가기관이 바로 중앙정보부이고 지금 또 국가정보원으로 위장해가지고 존재하고 있죠. 지금 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그죠?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을 헌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휘황찬란한 기본권, 주권자의 기본권들, 그죠? 그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그죠? 어떻게 됐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양심의 자유, 신체의 자유, 고문받지 않을 자유, 변호사를 선임할 자유, 이거 다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러다 고문해도 아무도 항의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요래 해놔놓으면 사람들이 발발발 떨겠죠? 그렇죠, 그죠? 고래 만들어 놔놓고 반공우리를 만들어냅니다. 반공우리에 들어가면은 반공 이외에 다른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주인의
사령관의 방공 구령에 따라서 군대 쫄병들처럼 움직이게 됩니다. 완전히 방공 로봇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박정희가 명령을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박정희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자동 시스템처럼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영도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한에만 이런 걸 만들었냐? 김일성이도 똑같이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도 안 깨지고 있는 곳이 북한이고, 그죠? 남한은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여버렸기 때문에 많이 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 토대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국이 박정희의 유신체제 같은 악독한 체제로 돌아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승만의 반공국가보다 강도 10배의 박정희 반공 시스템이 완성이 됩니다. 이승만은 그죠? 한마디 해놔놓으면 동아일보, 조선일보까지 들고 일어났어요.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박정희 때는요, 언론은 뭐 그냥 나팔순다. 박정희 나팔순다. 게임이 안 되는 시스템이에요. 이런 반공 시스템이 완성되고 나면은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자동으로 죽어버리겠죠. 그죠? 자동사입니다. 죽이려고 굳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절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한민국은 뭡니까? 민주공화국이죠. 그죠?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공화국은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대한민국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초국가 초헌법의 신적인 존재, 절대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오늘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누굽니까? 북한의 김정은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이런 나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여자가 한 사람 있죠. 이름은 안 밝힐게요. 이런 박정희의 반국가 반인간 범죄,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반공국시입니다. 이 반공국시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박정희가 추구했던 게 뭐라고 했죠? 국가개조, 인간개조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죠? 국가도 개조하고 개조해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반공주의로 바꿔버린 것, 이건 정말 끔찍한 범죄입니다. 그러다면은 대한민국은 뭐로 바뀌냐? 반공부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반공부대의 사령관이 누구죠? 사령관 영도자가 박정희입니다. 그죠? 실질적 주권자죠. 그죠? 그러면 진짜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주권자, 대한민국 주권자는, 대한민국 주권 누구한테 있어요? 국민한테 있죠. 그죠? 그 국민 개개인이 주권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주권자가 뭐로 바뀌어버리냐? 반공부대 쫄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쫄병들이 목에 차고 있는 게 뭐죠? 군인들이 차고 있는 게 뭐죠? 반공부대 쫄병들이 차고 있는 게 뭐죠? 주민등록 번호입니다. 첫째, 반공국시의 첫 번째 실현하는 거는, 만들어내는 건 뭐냐 하면은, 중앙정보부를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위에 올라타게 만듭니다.
이 초국가 기관을 만들어낸데요. 이게 말하자면 대한민국 파괴, 인간 파괴의 총본부입니다. 이 시대는 그런 얘기 했다 죽었겠죠. 그죠? 그런 얘기 했으면. 나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그래도 요 정도 민주주의라도 된 게 얼마나 다행이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이제 6월 10일 날 중앙정보부 법을 만든대요. 이게 반란 후 불과 25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히틀러 시대의 게슈타포나 소련의 KGB 비슷한 북한의 국가보위부 비슷한 이런 기구를 만들기로 아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주모자는 김종필이고. 이게 초국가 권력입니다. 뭐가 초국가적인 거냐? 정보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정보 수집을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든 기관에 다 파견이 돼요. 그래가지고 국가기관은 두말할 것도 없고 언론, 학교 강의실까지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 그 다음에 기업, 사회조직 다 이 사람들이 파견됐습니다. 지금 또 중요 기관에 파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슈퍼파워입니다. 근데 이게요, 중앙정보부장이 검찰, 경찰, 군수사기관에 대한 지휘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이면은 할 수 없는 일이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정보부가 조사를 할 때는 국가기관이 지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수색 영장이고 이런 것도 아무 필요도 없어요. 그죠? 가서 야, 좀 도와. 그럼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야 되니까. 그리고 정보부장, 지부장, 수사관은 검사의 지휘를 안 받습니다. 오히려 검찰을 지휘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사람 끌어다가 고문을 하고 해도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아무도 그걸 저지할 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공작을 하는 겁니다. 공작의 핵심이 뭐냐면 끌어다가 고문을 통해 가지고 저거가 원하는 사건을 만들어내고 어떤 빨갱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빨갱이는요, 99%가 관제 빨갱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간첩 공작입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이 박정희에 대해서 가둬놓고 조직이, 박정희가 하는 수법이 가둬놓고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온갖 폭력을 휘두르면서 자기는 어떤 피해도 안 받을 수 있는 방식의 폭력, 그 악마의 폭력이죠. 그죠? 그렇죠. 그죠? 그게 가둬놓고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본부에서는 온갖 범죄는 다 저지르죠. 그죠? 감시, 미행, 체포, 감금, 테러, 고문, 살인,
간첩 조작, 재산 강탈,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고문하고 간첩 조작입니다. 특히 남산은 고문센터였죠. 그죠? 그래서 고문을 하면요, 간첩 만들어내는 건 그냥 식은 죽은 먹기입니다. 사흘만 고문하면요, 다 써주는 대로, 불러준 대로 다 쓰고, 마지막에 지장까지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정치 공작. 각하를 위한 정치 공작을 하는데, 이 최종 목표가 뭐겠어요? 네? 박정희 꿈이 뭐였죠? 히틀러 천황체제였죠. 그죠? 그 히틀러 천황체제를 만드는 게 이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공작, 정치자금 만드는 거, 재산 강탈하는 거, 리베이트. 리베이트는 보통 몇 프로? 10%였습니다. 이 공작 방법은 뭐, 고문이죠. 그죠? 고문해가지고 각본대로 조작하고, 이걸 사법부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동원해서 아예 그 형량까지 국가에서 정해줍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사실상 정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래 되면 언론에서 이제 뻥튀기 보도를 통해가지고 간첩 빨갱이로 낙인을 확 찍어버리면 이 사람은 살아있어도 그죠? 죽은 목숨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범죄 행위만 하는 게 아니고 중앙통제센터 역할을 합니다. 대한민국 올라타가지고. 대한민국을 통제하는 사령탑이 되는 거죠. 그죠? 강쌤, 제 말에 조금이라도 틀리는 게 있으면 그거 아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중앙통제센터인데 여기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아예 중앙정보부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직접 통제하는 방법. 국회, 행정기관, 각급 법원, 여당, 야당, 언론, 학교, 기업, 사회단체 여기 전부 다 파견합니다. 그래가지고 각하가 요구하는 걸 다 거기에 뭐 거의 지령을 하다시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인간이라는 게 그죠? 그걸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도 드물지만 있잖아. 그죠? 박차고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생은 험노예요. 그래 되겠죠. 그죠? 가만 안 두겠죠. 이런 인간이. 그죠? 그러니 가족이 딸리고 이러면요. 정말 독립운동은 정말 여기에 비하면 호루뺑뺑이에요. 내가 솔직히 얘기할게요. 왜? 독립운동은 저 만주로 가서 하면 돼. 그죠? 그죠? 이건 딴 나라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유신시대, 박정희 시대에, 그죠? 특히나 유신시대에 유신에 저항한 사람, 그 저항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프락치를 활용하는데, 그죠? 이 김정은의 분단 한국사라는 책에 보면 1964년도에 중정의 직원과 프락치, 끈아포를 합해가지고 37만 명이라고 그래요. 그건 제가 계산해 봤어요. 37만 명이. 그때 당시 인구가, 제가 이제 통계청에 들어가 보니까 인구가 한, 20세 이상 성인 인구가, 총 인구가 한 2,900만 되는데, 20세 이상이 1,400만쯤 돼요. 1,400만으로 칠 경우에 38명에 1명꼴로 있는 겁니다. 그죠? 38명의 한 동네에도 몇 명, 우리, 예를 들면 한 동네가 한 200호 되고 한 1,000명 된다고 할 것 같으면 1,000명에는 몇 명이 있다는 겁니다. 한 30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객소리만 하죠. 그죠? 그죠? 그래서 이들은 오직 각하를 위한 슈퍼파워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에 올라타기만 하면은 국가는 박정희 것이 되어버리죠. 그런 박정희 정체가 뭘까? 그게 바로 천황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박정희는 5.16 반란을 할 때부터 이미 천황의, 그것도 히틀러 천황의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코스 그대로 밟아 올라가는 겁니다. 절대 하다 보니까 장기 집권 해야 됐다. 그거 아닙니다. 이런 언제 중앙정보부가 말하자면 이 국가개조, 인간개조의 본부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럼 정치적 돌격대가 필요합니다. 그 돌격대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민주공화당입니다. 도대체 국가정보기관이 정당을 만든다는 게 어느 나라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공산당을 얘기한대, 그지? 공산당이 정보기관을 만들었지, 정보기관이 공산당을 만든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정보기관의 통제하에 있는 정당을 만든 겁니다, 그죠? 정치인들은 다 몽땅 뿌다뿌다 가다 놓고 지 멋대로 만들어냈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정보부가 강도본부이기도 했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위 4대 의혹 사건 같은 게 일어나죠. 그죠? 정권 파동이라든지 새나라 자동차 사건이 워커힐 사건이라든지 빠찡코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중앙정보부 작품입니다. 그죠? 그런 걸 가지고 돈 훑어내죠. 만들어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한일협정을 할 때, 그죠? 한일협정을 할 때 일종의 선수금조로, 선수금. 뭐 계약할 때 선수금 뭐 비슷한 거 받는 게 있죠. 그죠? 계약금 비슷하게 돈을 받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박정희한테 주는데 그게 6,600만 달러입니다. 당시 환율이 1,300원이었는데요. 이걸 환산하면은 858억 원이었는데 그 반란 일으킨 그 중앙정보부가 생기던 게 1961년이죠. 그죠? 그해 1년 예산의 14%입니다. 요즘 말할 것 같으면 요즘 한 400조 되죠. 그죠? 400조 되면 10%만 해도 40조 되죠. 요즘으로 칠 것 같으면 한 50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당을 만드는 그 돈이 무슨 돈입니까? 예? 그 돈이 무슨 돈이죠? 한국 조상들 이 일본에 끌려갔던 사람 피판도입니다, 그게. 일본은 그죠? 일본은 박정희 그 그룹에 비하면 너무나 양심적인 세력이에요. 내가 아주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일본은 그죠? 그 돈을 그대로 일본은행에 보관을 해뒀습니다. 언젠간 돌려주려고. 그런데 그걸 개인 청구권을 일본하고 협력해가지고 박탈해버린 그게 누구죠? 박정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돈입니다. 그 돈. 그렇기 때문에 강제징용 갔거나
위안부로 끌려간 사람들이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되냐? 박정희한테 받아야 되고 박근혜한테 받아야 되는 겁니다. 돈을. 그래서 민주공화당은 민족의 고혈로 중앙정보부가 만든 정당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정당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뻔하죠. 그죠? 공룡정당. 1963년도에, 그죠? 대선에 이제 윤보선하고 붙죠. 그죠? 그 대선 직전에 당원 수가, 그죠? 민주공화당의 당원 수가 158만 명이라 그래요. 대단하죠? 그때 인구가 제가 얘기했죠. 1966년도에 2,900만이니까 그때는 뭐 2,900만도 안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구의 성인의 10%가 넘는 겁니다. 한국 성인의 한 12, 13%가 공화당, 민주공화당 당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공산당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정당으로 위장했지만 이게 핵심 뭐냐? 사실은 민주공화당으로 위장을 했지만은 이게 진짜는 반공국시와는 전혀 안 맞는 정당입니다. 이 반공국시가 맞으려면 반공정당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전혀 아닙니다. 이게 뭐하냐? 삼선개헌하고 유신체제 선봉장 역할을 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죠? 제3별관에 가가지고 이호상이가, 그죠? 날치기 통과시키고 유신체제 만들고. 사실은 민주공화당은 민주공화국 파괴를 위해서 만들어낸 범죄 조직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으로 민주공화국을 죽인다. 이게 박정희의 대단한 점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전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위장이죠. 그죠? 그렇죠? 그 위장술을 몸에 익힌 겁니다. 귀신이 놀랄 정도의 위장술이다. 몽땅 배신의 주인공다운 위장 전술입니다. 친구처럼 지내면서도, 그죠? 언젠가 위기가 닥치면 이놈들은 다 내가 팔아먹을 놈들이죠. 그죠? 다 죽을 놈들이죠. 그러면서도 허허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인간이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민주공화당은 1969년 9월 야음을 틈타 삼선개헌으로 민주공화국을 반신불수로 만들어버리고 1972년 10월 유신헌법 제정으로 민주공화국 죽이기 임무를 완수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게 더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만들죠. 유신정우회ek 하는 거 하나 만들죠. 그죠? 이 비밀을 알아도 민주공화당이 민주공화국을 쳐부수는 비밀병기다. 박정희의 비밀병기다. 이런 걸 알아챈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을까요? 네, 김대중입니다. 김대중의 탁월한 점이 그런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은 71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그걸 폭로하고 그걸 저지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몸을 다 바쳤습니다. 그 김대중이 참 그러면 참 탁월해요. 김대중. 진짜 딴 사람들은 추종이 안 돼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중앙정보부가 10년이 되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
채 10년이 못 가서 대한민국 국가기관들은 전부 중앙정보부 똘마니가 되어버립니다. 국회의원은 박정희 거수기 되고, 그죠? 또 사법부는 박정희 방망이 되고, 그죠? 언론은 박정희 입이 되고, 그죠? 그건 못 벗어나요. 그래서 삼권 분립, 자율과 견제, 양심에 따른 판결, 준법 정신, 언론의 자유, 이런 건 다 먼 옛날 얘기가 되어버립니다. 결국은 중앙정보부의 민주국가, 대한민국 주기가 성공했다. 이 얘기죠, 그죠? 이 중정 앞에 선 한국인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제는 주권자로서의 그 당당함은, 그죠? 4월 혁명, 60혁명 기간 동안에 보여줬던 자기의 작은 여유도 거리낌 없이 거리에 나와서 요구했던 그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로든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끌려가죠. 혼나죠, 그죠? 혼나겠죠. 그래서 주권자에서 감시, 고문, 공작, 처벌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폭력 앞에서는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고문 공포, 이 고문을 안 당하더라도 고문 공포라는 게 있어요. 붙들려가면 어떻게 당한다 하는 거 있잖아, 그죠? 이거 슬슬 다 흘려요, 또. 응? 우선 경찰서 붙들려 딱 갔다. 따귀 몇 찰 맞고 시작해요. 그럼 온갖 상욕을 다 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제압을 해버리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겠죠, 그죠? 깨닫겠죠. 그러다면 대부분 자포자기 해버립니다. 자진해서 이제 이 주권자에서 뭐로? 황국 신민으로 자진해서 바뀝니다. 안 바뀌면 고달프니까. 그래도 복종 안 하는 사람은 한 1% 정도 돼요. 이거는요, 감시, 미행, 연행, 폭행 몇 번 해버리면 또 이것도 거의 대부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1%, 0.1%, 그래도 저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회가 개선되는 건요, 나는 이 사람, 이 0.1%가 그 사회를 만들어나는 난 주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민중주의자 거부해요.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거지, 어주의 떠주의가 만드는 게 아니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전국으로 따지면 고작 1000명 될까 말까. 1000명도 사실 안 됩니다. 뭐 제가 좀 뻥쳐가지고 1000명 그랬지. 양심을 가진 사람들, 양심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 그죠?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정도를 걷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개만 들면은 두더지 게임 있죠? 길에 가보면, 그죠? 그거 어떻게 하면? 쳐버리면 됩니다. 이런 나라에 우리가 한 일제 35년 하고, 이런 나이에 박정희, 이승만 때는 이렇게 심하지는 않았어요. 박정희 전두환 때 있잖아요. 18년하고 7년 하면 얼마 25년, 26년쯤 되니까
한 60년을 이런 사회에 산 거예요. 방공국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부가 있는 한 대한민국은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방공국시 두 번째, 국가보안법으로 헌법을 잡아먹는다. 1963년 헌법도 역시나 아름다운 헌법입니다. 없는 것 없이 다 있어요. 전에 우리 얘기했죠, 그죠? 헌법을 뭐가 잡아먹어버린다? 법률이 잡아먹고, 그 법률조차도 뭐가 잡아버린다? 행정 규칙들이 잡아먹어버리고, 그 행정 규칙조차도 누가 잡아먹어버리면 박정희 명령이 잡아먹어버립니다. 그죠? 그러면은 헌법은 이 사람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역시나 그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뭐 이런 거 잔뜩 좋은 거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런 구절도 있어요. 지금 구절은 없어요. 지금에는 이런 거 없어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럴듯하죠? 그죠? 아니에요. 이 시대 공무원들 얼마나 어깨 힘 좋은데요. 이거 정반대입니다. 그 다음에 헌법은 참 좋은 거 박정희 위장술이에요. 이거 다.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진다. 이래 놔놓고는 그러다 고문해요. 그러니까 명실이 내건 것과 실제가 어떻다? 정반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위장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 인권에 대해서 다 막 해놨는데 정말 아름답다 못해 휘황찬란한 헌법입니다. 근데 요 위에다가 국가보안법만 딱 갖다 얹어버리면은 이거는 일시에 그만 와르르 내려앉아버립니다. 헌법은. 제1조를 보면 참 반국가 단체의 구성,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하는 결사 또는 집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목적을 가졌다고 정보부에서 매출만 만들어내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진짜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될 반국가 단체 수괴가 있어요. 그죠? 대표 세 사람이 누굴까?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반드시 역사재판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한테는 사형언도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를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국가보안법은 사실은 사이코법이에요. 사이코법. 말도 안 되는 법이에요. 이 법의 핵심 주장이 뭐냐 하면은 조선은 반국가 단체다 이겁니다. 조선, 북한, 그죠? 북한 반국가 단체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국가가 아니고 국가를 참칭하는 대한민국의 적이고 그냥 반국가 단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하고 같은 날 유엔에 가입했죠. 그죠? 그래 놔놓고 이런 법을 가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얼마나 몰상식한 나라냐. 억지가 법률로 제정될 수 있는 나라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이 국가보안법입니다. 한국은요, 도저히 이성이 작동할 수 없는 나라예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한국에는요, 제대로 된 과학자 안 나옵니다. 일본의 노벨상 과학부문 뭐 21명인가 탔다고 그러죠. 지금까지. 그죠? 한국은 제일 잘 나오면 어떤 사람 나오냐? 어떤 사람 나오겠어요? 박정희 비슷한 인간 있죠? 복제계의 황제. 누구겠어요? 황우석. 그런 과학자는 한국에 굉장히 많이 배출합니다. 정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에 그죠? 조선은 반국가 단체다 하는 이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조선이 반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뭐 어떤 처벌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반드시 법조문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죠?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걸 처벌을 해요? 그게 말이 아니죠. 그죠? 그거는 민주주의 법의 기본인 죄형 법정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조문에도 없는 걸 가지고 독재 정권하고 재판부 눈에만 뭐가 보이냐? 이 구절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딴 사람한테 눈에는 안 보이고 임금님 옷 있죠. 그죠? 임금님 옷을 보는 사람들 눈에만 보이는 겁니다. 빨가벗은 임금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유령조문입니다. 그죠? 유령조문. 재판관들한테만 보이는 조문. 일반인들한테는 안 보이는 조문.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관련 재판은요, 100% 죄형 법정주의를 위배하는 종교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국의 사법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그죠? 위헌 판결을 못하는 그 사법부가 무슨 사법부예요? 국가보안법은 위헌 재판을 반드시 내야 돼요. 그 다음 반국가 단체에 대한 구체적 규정 정의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무한테나 지금 미운 놈 골라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그죠? 반국가 반역자들이 쥐고 있는 흉기입니다. 진짜 대한민국의 반국가 단체 있죠, 그죠? 5.16 구테타군, 그죠? 그 반국가 단체 맞죠? 그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 반국가 단체 맞죠? 그 다음에 하나회, 전두환이하고 노태우하고 그 그룹들이 있잖아, 그죠? 반국가 단체 맞죠? 그 다음에 국보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이것도 반국가 단체입니다. 이게 진짜 반국가 단체예요. 근데 이 반국가 단체 놈들이 이 법을 악용해가지고 저거를 비판하는 사람을 처벌한 데 쓰죠. 그죠? 그게 국가보안법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무슨 법이다? 반국가 단체 보호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 말에 논리적 비약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 중에서도 최악질 대한민국 반국가 단체, 그게 바로 박정희 유신정권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북한에는 거의 뭐다? 김일성 수령체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적반하장 법 적용을 합니다. 그죠? 반란으로 국가를 장악하고 비판자를 오히려 반국가 행위자로 처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국가 조폭이 중앙정보부, 검찰, 사법부를 동원해서 민주인사 단체를 반국가 빨갱이로 몰아서 처벌하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제대로 적용하면 해보자. 반국가 단체와 수계, 양민학살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유당 정권은 반국가 단체다. 맞습니까? 그러면 수계 이승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 5.16 반란군, 국가 최고회의, 재건 최고회의, 유신 정권은 반국가 단체다. 수계 박정희는 사형을 해야 된다. 군 형법상으로는 총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회 등등 또 반국가 단체고 수계, 전두환 또 총살을 해야 된다. 근데 법은 거꾸로 갔죠. 김대중한테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렇죠, 그죠? 국가보안법에 이들은 그죠? 이들은 이제 이 반국가 단체 수괴로 처벌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을 진짜 누구한테나 공평하게 지금식으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그죠? 공평하게 적용해보자. 그러면은 잠입, 탈출, 찬양, 고무, 죄에 해당돼가지고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의 범죄를 저지른 자를 한번 봅시다. 첫째, 반국가 단체 수괴와 7.4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박정희하고 그 부하들. 맞죠? 그죠? 그 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든 노태우와 그 부하들. 김일성과 정상회담 추진했죠. 그죠? 김영삼이가. 김영삼과 부하들. 그 다음에 6.15 선언한 김대중과 그 부하들. 이 사람들 다 10년 이하 정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별히 눈에 띄는 여자가 있습니다. 김정일을 만나가지고 한국 사람으로서는 한국 사람이 김정일한테 세계 최고의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게요? 박근혜예요. 전용기를 내줘서요.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 둘 다 독재자, 그러니까 천황 2세죠. 그죠? 그렇죠? 천황의 아들과 천황의 딸입니다. 그죠? 통하는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억수로 서로 칭찬해요. 그럼 박근혜 뭡니까? 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떼 몰고 간 정주영, 코리아 팀 구성하고 이 북한의 선수 그 이름 뭐죠? 여자 선수 그 코리아 팀 해가지고 우승할 때 그 이름 뭐더라? 이분희하고 같이 탁구 시합을 한 팀이 되어 탁구 시합한 현정화. 대구 유니버시아 대회 때 반국가 단체에 응원을 한, 박수를 보낸 사람들. 이거 전부 국가보안법 처벌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으면 그 불고지죄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 고발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그러면 한국 사람 중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국가보안법을 다 위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대한감옥으로 안 바뀔 수 없겠죠. 진짜 사실은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대한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말 유례없는 또라이 법이 존재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다.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을 요 헌법 위에 올려놓은데 헌법을 손대기는 어렵죠. 그죠? 국민 동의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시끄럽죠. 그죠? 근데 국가보안법을 딱 올려놓으면 되니까 헌법 손볼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한데 방법이 뭐냐? 핵심 주장이 이건데 방법은 뭐냐? 반국가 도식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만들었냐? 독재를 비판한다. 또 반독재 시위를 한다. 이러면은 국가의 혼란을 불러온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남한 정부를 비판하면 북한에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언론에 보도하고 저가 막 그 이 북한에서의 대내 선전에도 이용하고 그 대남 선전에도 이용을 한다. 그 니는 반국가 행위를 한 거다. 그거예요. 이렇게 모든 것을 북한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하면은 이적 행위를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정보부 불려가가지고 그죠? 고문받으면서 전부 이런 소리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식한 것들이 하는 얘기가 전부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에 적용이 되면은 일단 수사를 그죠? 어디서 합니까? 검찰에서 안 합니다. 경찰에서 안 합니다. 중앙정보부가 데려가죠. 그죠? 그러면은 고문하고 날조를 하죠. 그죠? 그 다음엔 그렇게 되면 헌법적 권리가 말살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악마의 위협을 빌미로 북한의 북계의 위협, 그죠? 빌미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를 유린한 장치다. 이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앞에 주권자, 감시 대상으로 전락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검열을 안 막기 위해서는, 그죠? 사람은 제1차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야 자기를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고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검열을 계속합니다. 그죠? 우선 눈치를 살펴요. 눈치를 살피는 과정에서 눈에 불을 뿜는 인간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눈을 보면요. 정말 겁이 나요. 나도 겁이 좀 적은 편 중에 적은 편인데 박정희 눈을 보면요. 정말 겁나요. 진짜 레이저 빔 정도가 아니에요. 레이저 빔은 그 딸이 쏘죠. 그죠? 그러니까 눈치를 살피고, 그죠? 어깨를 이래가지고 못 걸었어요. 우리 젊은 시절 때 생각해보면, 그죠? 이래가지고 걷는 놈요. 단방 사람들이 건방지다 그랬어요. 요즘은 이래 그러면, 그 사람 왜 그래? 그 기운이 없이 그럴까? 자신이 없이 그럴까? 가지고, 그죠? 지금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지금은 개인이 자기의 주인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시기죠. 그죠? 그렇죠? 이때는 개인이 국가의 통제 대상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야 하는 걸 몸으로 표현해 줘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요래하는 겁니다. 일본 여자들 그죠? 요즘 어깨 폈는지 모르겠어요. 일본 여자도 전부 그렇죠. 일본의 가부장도 진짜 못 갈른 거거든. 이 일본 가부장의 상징이 뭡니까? 천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종종 걸음 걷고 그죠? 허리 숙이고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죠? 고개는 약간 앞으로 떨구고 이런 모습이 그죠? 박정희 시대의 한국인, 박정희 전두환 시대 한국인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이 불그스름하지 않다는 걸 사실은 다 불그스름하죠. 그죠?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 피부 보니까 속이 다 불그스름해요. 위험한 책은 난 없다는 거. 절대 가까이 안 간다는 거. 그 다음에 민중인사하고 민중운동한테는 담사코 산다는 거. 빨갱이와 내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줘야 돼요. 요새 그죠? 전문학교 교수들이 또 사립학교 이 교사들이 그 전교조 있기 전까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사장, 교주한테 있잖아, 그죠? 바로 종종 걸음걸면서 그런 모습 다 보여줬습니다. 이게 참 슬프죠, 그죠? 그래라도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도 언제 당할지 몰라 불안한 표정을 늘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웃는 얼굴이 없어요. 웃는 건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해야 그죠? 웃을 수 있죠, 그죠? 이래 되면은 이제는 주권자에서 쫄병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불신검문. 이 김영삼 때까지 있었습니다. 김영삼 들어와가지고 없었는가, 김대중 들어와서 없었는지 지금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아무 데서나, 그죠? 신분증 좀 봅시다. 그 가방 열어보라 소리도 안 해요. 지가 다 뒤져요. 끔찍하죠. 요즘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죠? 그 다음에 80년대 후반에 가서야 한 86년, 7년 이때쯤이에요. 가서야 의식화된 농민들이 근데 우리가 주인이야 까지는 아니고 그죠? 농민도 언제 좀 살아보자. 이래는 못 살겠어 하는 그런 정도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좀 당당해보자 해가지고 벌인 운동이 동사무소 관공서 앞 똑바로 걸어가기 운동입니다. 직접 목격하고 그 사람들하고 얘기 같이 토론도 하고 했어요. 얼마나 처절했어요. 그죠? 처절한 나라였어요. 근데 북한은 요보다도 한 걸음 더 가버린 겁니다. 그죠? 이런 국가보안법에 목숨 거는 여자가 또 역시 한 사람이 있다. 누구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공국시 세 번째로는 이제는 반공국가는 완성됐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위에 중앙정보부 올라타고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을 올려놓고 나면 이건 다 무력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이 아니죠. 그죠? 이제 이미 반공국가가 됐죠. 그죠? 반공을 국시로 하는 국가가 됐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박정희가 성이 차는 인간이 아닙니다. 지 말 한마디면은 때리지 않아도 말을 듣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러자면 사람을 지멋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떤 조직 속에 딱 가둬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반공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방공광란을 벌입니다. 이거 우리 참 중고등학교 때 이 완전 방공광란의 시대였어요. 방공궐기대회, 방공결의대회, 방공훈련, 방공웅변대회, 글짓기대회, 꽁꾸루, 포스터, 방공포스터 가는 곳마다 붙었어요. 그 다음 방공표 짓기대회, 방공방송, 표창장, 성명서, 방공선접탑, 신고를 요구하는 이 철제, 뭡니까, 이정표 비슷한 그죠? 그거는 막 전국 방방곡곡에 깔아놨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죠? 이렇게 말하자면 방에 갇혀 있는데 온 방안을 빨간색으로 도배를 해놔도 쳐보세요. 그 사람 왜 되는가? 살 못 견딥니다. 정신병자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이 광란을 좀 지나게 되면요, 사람은요, 거의 예외 없이 방공정신병, 방공도착증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좀 설명할 기회가 또 있지 싶습니다. 이래 되면 이제 방공이 세뇌가 되겠죠, 그죠? 세뇌가 된 게 오래 가면 방공,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는 방공 로봇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지불식간에 한국인의 머리는 반공창고로 변해버립니다. 생각 능력은 마비되고 방공 쓰레기만 잔뜩 들어있습니다. 머릿속에. 자다가도 아니고 자면서도 방공이에요. 내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기 전에 어떤 생각이 깊이 골똘해가 있으면 눈 뜨는 과정에서도 그 생각이 이어져요. 방공도 고려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공 쓰레기라는 게 사실은 방공 애국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머릿속에 삽입되는 과정입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이런 공식들이 머리에 딱딱 삽입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러지도 않아요. 북괴는 사탄이다. 악마다. 박정희는 김일성은 미친 개다. 가짜다. 빨갱이는 도깨비다. 괴물이다. 국가 그러면 충성 저절로. 그죠? 그 다음에 아버지, 부모 그러면 효도 그것도 사실은 세뇌된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 그러면 각하, 영도자라는 게 저절로 딱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벌 그러면 경제주체. 그래서 경제인이라 그러죠. 그죠? 그 사람들 왜 경제인이에요? 자본가들이지. 아니에요? 경제활동을 하는 건 진짜 노동자들입니다. 그죠? 생산활동을 하죠. 경제인은 노동자다. 그런데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하지도 않아요. 노동자라고 하면 빨갱이에요. 그죠? 근로자. 그리고 근로자를 비칭으로 공돌이, 공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노동을 한없이 천시하고 무시하는 겁니다. 이 반공주의의 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반공은 곧 애국이고 신고는 의무고 군사부는 일체고 그러니까 권위주의적 인간관계는 정당하다는 겁니다. 모든 권위주의적 인간관계는. 이런 것이 중요정신이고 이런 게 싹 세뇌되어 버립니다. 지금 60대 이상의 70%가 이 세뇌에서 아직도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이 지금 젊은 세대들의 앞길을 너무나도 가로막고 있습니다. 나는 젊은 세대들이 그죠?
늙은 세대들이 저 바다에 던져버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신을 몸은 던지면 안 돼요. 안 그러면요, 젊은 사람들한테 앞길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한 암담할 뿐이에요, 그냥. 이게 노리는 핵심이 뭐냐? 방공국시가 노리는 핵심. 우리에 가다 놓는 이 방공광란을 통해 가지고 노리는 핵심. 생각할 줄 아는 머리를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대가리로 바꾸는 겁니다. 머리를 대가리로 바꿔라.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말하는 입을 어떤 위기에서, 그죠? 또는 자기의 본능을 표현하는 꽥꽥 이런 소리나 내는 주둥이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성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성공했습니다. 그 방공 우리가 뭐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었죠? 물샐 틈 없는 국가안보체제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는 막 귀가 딸도록 들은 얘기예요. 이 국가안보에는 국가안보 최우선주의입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 사람을 뭐로 편성한다? 군대로 편성한다는 겁니다. 방공 군대로 편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가 따로 없다. 전후방이 따로 없다. 군관민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인은 전방을 지키고 국민은 후방을 지킨다. 이 시대에 수없이 들어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년과 성년을 군대 체제로 편성합니다. 이게 방공부대죠. 국민군이죠. 그죠? 학생은 학도호국단으로. 그 다음에서 또 뭐까지 부과를 하면 학도호국단의 훈련이 뭡니까? 교련이죠. 그죠? 그 다음 청년은 군대로. 중년은 제대하고 나면 예비군으로. 예비군 나오고 나면 민방위로. 이렇게 각급 60쯤 돼야 벗어나요. 이렇게 각급 군대 편성을 마치면 한국 전체가 거대한 국민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하나의 국민군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은 전 국민이 예외 없이 방공우리에 들어갔죠. 그죠? 그래서 한국 자체가 이제는 하나의 거대한 병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전 국민이 방공부대 사령관, 우리의 위대한 영도자, 박정희 대통령의 쫄병이 되는 겁니다. 명령 한마디면 쫙 움직이는. 그래서 주권자가 쫄병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해주는 제도가 주민등록제도입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그래서 국민군이 완성됩니다. 주민등록제도를 통해가지고. 이 국민군의 군번이 뭐냐면, 국민군번이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이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문제의식을 최근에야 갖기 시작했죠. 뭐 때문에? 개인정보가 거래되고 있었죠. 그죠? 그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압축 이 키가 뭐냐면 이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그죠? 주민등록번호로 딱 치면은 그 관계 이 정보들이 쫙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공우리에 이제 몰아넣기 시작한대요. 사실은 몰아넣을 필요도 없어요.
머리를 방공 쓰레기통으로 채워가지고 머리가 대가리가 되고 입이 주둥이로 변해버렸으면 그때부터는 그죠? 들어가라 않게도 자동으로 들어가요.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 어릴 때 그죠? 닭을 키우다 보면요. 닭집을 보통 요래 높이 이래 하거든요. 문을 하나 해놔놓고. 그러면은 시간이 되면요. 닭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회 있죠, 회. 닭 이래 올라앉는 이 짝대기, 그죠? 거기 다 올라앉아요. 그 자동이에요. 닭이라는 짐승이 수천 년 동안 가축화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이제 뭐랄까 이 제2의 본능이 된 거죠, 그죠? 그죠? 한국인도 마찬가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요. 여기 들어오면은, 방공울이 들어오면은, 이제 북괴로부터 안전하고 각하가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그때부터는 독재자 숭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죠? 이게 독재의 비법입니다. 1% 정도는 불만을 가져요. 그럼 몇 번 겁주면요, 딱 이 말 해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러면서 방공울이 들어가요. 그래도 저항하는 0.1% 어떻게 한다 그랬죠? 끌고 가면 돼요. 중앙정법 끌고 가면 끝이에요. 방공국시 네 번째. 이제 거의 다 됐죠, 그죠? 일사불란한 명령체계를 갖추면 됩니다. 영도체계를 갖추면 되는 겁니다. 거의 사실 다 갖춰졌죠. 마지막 한 가닥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한 영도체제는 이 박정희 명령만 내리면, 그죠? 모든 것이 자동으로 싹 돌아가는 일종의 기계화 시스템입니다. 영도체제에는 두 가닥이 있어요. 영도 명령체계. 이런 두 가닥인데, 하나는 군사적 명령체계와 하나는 행정적 명령체계가 있습니다. 이 군사적 명령체계는 방공부대로 완성됐죠, 이미, 그죠? 북한에도 그게 1960년대 되면 완성됩니다. 뭐로 완성됩니까? 소위 4대 군사논성하는 거 배웠죠? 그죠? 여하튼, 남북이 다 이게 60년대 말쯤 되면 완성됩니다. 행정계통은요, 1차 과제는 우리 전번에 봤듯이 자치제도로 생긴 건 다 때려 부쉈죠. 그죠? 그렇죠? 지방자치, 학생자치, 마을자치 다 때려 부쉈습니다. 그 다음에 자주적인 조직, 노조, 노조, 정당 다 때려 부쉈죠. 그 다음 2차 과제는 지금까지 했던 대로 중앙정보부가 국가기관 위에 올라타고 명령을 내리면, 박정희 명령을 시달하면 됩니다. 그럼 국가기관은 박정희 말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이거로 성이 찰 사람이 아니에요. 지 말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관철돼야 성이 차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그런 건지 박정희가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김일성이도 보면 똑같거든요. 외국에는 이런 정도 사례는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독재자라도. 그래서 청와대에서
가정과 개인에까지 이르는 통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 통로가 바로 반상회입니다. 이거는 좀 늦게 완성이 됩니다만, 이 영도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76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만은 좀 땡겨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 10집 내지 20집이 한 반이 되는데, 대충 한 10집 정도 돼요. 각하의 지도와 명령을 학습하고 결의하는 기본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딱 이런 거 있죠, 그죠? 반상회지, 이게 반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반에 생긴 일을 가지고 뭐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상회 자료가 국가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해요. 그럼 그거 보고 공부하는 거예요. 간첩 신고 요령 뭐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민 국가학습 체제죠, 그죠? 말이 국가학습 체제지 국가 감시 체제죠, 그죠? 주제와 내용도 국가에서 정하고, 방공교육, 국정홍보, 국민의 행동 지침, 특히 그 중에서 비상시 행동 요령, 간첩과 수상한 사람 신고 요령, 유언비어 신고 의무화, 불순한 언동 금지, 이런 게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반상회는, 그죠? 반상회는 똑똑한 사람이 주도하겠어요? 어리버리한 사람이 주도하겠어요? 절대로 똑똑한 사람 주도 못합니다. 왜? 똑똑한 사람은 정부가 하는 짓이 눈에 보이겠죠. 정말 저놈들 악랄한 놈이다, 눈에 보이겠죠. 그죠? 그런데 박정희 신민이 된 사람들이 이걸 주도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반장, 통장. 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정말 바보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부분. 그 박정희 말을 진리로 받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반원 중에 누가 삐딱한 사람이 있다, 이거 신고하는 거예요. 누가 좀 별난 사람이 있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반상회야말로 전체주의의 최말단 기구죠, 그죠? 이 전체주의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박정희가 몇 년 더 갔으면요, 김일성 체제하고 똑같아졌습니다. 정말 김재규한테는 우리가 국가 차원의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래서 박정희한테서 쭉 내려가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개인까지 전달되죠, 그죠? 그래서 전방위 감시 체제가 완성이 됩니다. 반상회 없을 때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반상회 없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박정희와 언론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안 보고 안 들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반상회를 하면요, 전체주의에서 예외를 용납 안 하죠. 그렇죠, 그죠? 예외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집안의 자유도 못 누리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대부분 자유를 누리잖아, 그죠? 뭐 개새끼 하기도 하고 욕도 막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빨가벗고 놀기도 하고, 뭐 여튼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그죠? 근데 이 반상회 시스템이 돼버리면요, 그런 게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반상회가 열리고 신고가 의무화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일단 사람을 의심하고 봐요. 에? 뭐 잔악계나 뭐 불조심이 아니라 잔악계나 간첩 조심 이래 되죠, 그죠? 간첩 신고가 의무화돼 있고 신고 안 하면은 불고지죄로
끌려가서 당하고 하니까. 그래서 간첩인지 불순분자 아닌지 끊임없이 감시하고 신고하는 시스템이 현재 작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가만히 내버려둬도 이게 작동하는 시스템이 바로 이 반상회 시스템입니다. 이 반상회 시스템을 어떻게든지 복원해 보려고 했는 게 누굽니까? 에? 누구죠? 박근혜죠. 유병의 잡을 때, 그죠? 그때 반상회 했죠, 그죠? 그러다가 온갖 욕을 다 먹었죠. 시대착오 짓을 하니까. 그래서 반상회는 자나깨나 이웃감시, 죽은 놈도 의심하자. 반상회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감시 체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방위 감시 체제가 어떻게 작동하냐. 우선 국민은 주민등록증을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죠? 군인이 군번 차고 다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검문 검색을 하고, 우리 나중에 또 이거 한 번 더 얘기할 거예요. 두발검사, 복장검사, 세상에 거리에서 두발검사, 복장검사 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박정희 시대였어요. 치마검사까지. 더 이상 개인이 없어요. 인민은 더 이상 주권자가 아니다. 박정희 쫄병이다. 드디어 반공국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공국시로 말미암아 반공국시를 통해서 초국가, 초헌법 절대자가 탄생합니다. 신입니다. 신의 탄생이죠.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반공부대로 박정희가 주권자로, 주권자는 박정희의 쫄병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이 이렇게 바뀝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랬던 게 어떻게 바뀌었냐? 반공국가 헌법 제1조, 한국은 반공국가다. 2조, 한국의 국시는 반공이며 모든 국민은 공산주의 박멸의 의무를 진다. 이렇게 바뀝니다. 아니,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 이 말 바로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초국가 초헌법 절대자 박정희가 하는 말은 딱 한마디뿐입니다. 나를 따르라. 마치겠습니다.